금융치료, 돈 쓰면 진짜 행복해질까? 보상심리와 쾌락 적응. 도파민 연구소 도파. 여러분, 저 오늘 엄청난 비밀을 하나 폭로하려고 합니다. 사실 돈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은 더 가난해집니다. 통장 잔고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분명히 물건을 손에 쥐었는데 마음속은 텅 빈 느낌. 택배 박스를 뜯는 그 순간까지는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막상 뜯고 나면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뭔가를 사고 나면 잠깐 행복했다가 다시 공허해지고 또 뭔가를 사고. 이 무한 루프,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도 성격이 충동적이어서도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뇌의 설계 오류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뇌가 너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오늘 저 도파가 여러분의 뇌가 왜 자꾸 이 함정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서 우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뇌과학과 심리학의 언어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퇴근길 쇼핑 앱 켜는 손가락이 딱 멈출 겁니다. 아마도요. 1부, 당신만 모르는 이야기. 보상 소비, compensatory consumption의 탄생. 당신의 뇌는 지금 협박 중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2026년 어느 수요일 오후 6시 반. 직장인 지수 씨는 지하철 2호선 안에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기운이 없어요. 이유가 있죠. 오전 팀 회의에서 팀장한테 당했거든요. 이 기획안, 이게 뭐예요? 다시 해와요. 5글자. 딱 5글자였는데 지수 씨의 하루가 통째로 박살났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며 수정안을 냈는데 그것도 퇴짜. 결국 내일 아침까지 다시 해오라는 말을 들으면서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이 힘없이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가락 하나만큼은 살아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쇼핑 광고, 평소에 찜해뒀던 그 운동화 장바구니 결제. 총 소요 시간은 47초입니다. 결제 완료 문자가 뜨는 순간 지수 씨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그래, 이거 보려고 사는 거지. 여기서 잠깐. 이 47초 동안 지수 씨의 뇌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충동 구매라고 넘기기엔 이 현상이 너무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을에 뭔가를 사게 됩니다. 마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듯이요.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사랑한다. 너무 사랑해서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흔히 충동 구매를 나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의지력 부족의 증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고 싶어요. 충동 구매는 사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행동입니다. 진짜예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고통을 빨리 없애는 방향으로 수십만 년 동안 설계되어 왔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가고, 배가 고프면 먹고, 외로우면 무리에 붙어 있고. 문제는요, 21세기 현대인의 고통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팀장의 한마디, 카카오톡 씹힘, 인스타그램 속 남들의 화려한 삶. 이런 고통에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뇌가 선택한 차선책이 뭐냐면요. 그냥 잠깐 잊어버리게 해줄게.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기쁨의 호르몬이 아니라 정확히는 기대의 호르몬입니다. 이걸 가지면 뭔가 좋아질 거야 라는 강렬한 예감이죠. 그 예감 자체가 이미 강력한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팀장한테 무시당한 그 감각이 딱 결제 순간만큼은 희미해지거든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냥 방법이 조금 잘못됐을 뿐이에요. 2부, 과학이 폭로하는 진실. 로또에 당첨되면 진짜 행복해질까? 브링먼의 충격적인 연구.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저 도파가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아주 쉽게 갑니다. 1978년으로 잠깐 시간여행을 해볼까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필립 브릭먼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합니다. 그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룹 A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그룹 B는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사람들이고요. 자,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년 후 어느 그룹이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A그룹이죠.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또 당첨자들 1년 후에 행복도를 측정했더니요. 당첨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당첨 직후에는 물론 행복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그냥 원래 그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룹 B입니다. 사지마비가 된 사람들. 1년 후의 행복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게 측정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뇌에는 행복 설정값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온도 조절기 아시죠? 집안 온도를 22도로 맞춰두면 추워지면 히터가 켜지고 더워지면 에어컨이 켜지면서 결국 다시 22도로 돌아오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행운이 와도 엄청난 불행이 와도 우리의 행복 온도는 결국 원래 설정값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 헤도닉 아댑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쾌락 적응이 바로 우리가 돈을 쓰고 또 써도 계속 허전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결제 버튼의 신경과학, 뇌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 지수 씨의 47초짜리 결제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지수 씨의 뇌 안에서는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뇌의 깊숙한 곳 복측 피계구역 VTA라는 조그만 영역에서 도파민 뉴런들이 폭발적으로 발화합니다. 이 신호가 전도엽과 측좌액, 뉴클리어스 어컴벤스로 쭉 뻗어나가면서 온몸에 강렬한 예상 보상 신호가 퍼지죠. 쉽게 말할게요. 뇌 안에 작은 마케터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 마케터가 스피커를 들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운동화 사면 너 진짜 멋있어질 거야. 회사 사람들이 다시 봐줄 거야.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물론 운동화 한 켤레가 그렇게 해줄 리 없죠. 그런데 뇌의 마케터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엄청난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니까요. 그리고 결제가 완료된 순간 도파민 수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냐면요. 도파민은 가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니라 가지려고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도파민 파티는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결제 순간의 행복지수가 100점이라면요. 하루 후는 50점, 일주일 후 10점, 한 달 후에는 거의 0점이에요. 반면 통장에서 빠져나간 100만 원의 고통지수는 6개월 할부 내내 100점이 유지돼요. 이 계산 좀 무서워지지 않으세요? 행복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고통은 수평선처럼 유지되는 구조. 심리학자들은 이걸 감정적 손익계산의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가성비 최악의 감정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도파님, 그래도 예쁜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 기분 좋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 다음 장에서 제대로 해보여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부, 진짜 원인과 진짜 해결책. 쇼핑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다. 뇌의 회피 반응 메커니즘.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하고 싶어지는 이 현상. 많은 분들이 나는 쇼핑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야 라고 믿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착각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뇌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위협 상황이야. 뭔가 행동해. 그런데 현대인의 스트레스, 아까 말했죠? 호랑이가 아닙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뇌가 패닉 상태가 됩니다. 행동을 해야 하는데 행동할 수가 없는 이 답답함. 이때 쇼핑이 등장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행동 자체가 코르티솔에게 나 지금 뭔가 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잠깐 코르티솔이 내려가요. 그리고 동시에 도파민이 올라오면서 이중으로 좋은 느낌이 나죠. 스트레스가 풀렸다. 근데 진짜 문제는 해결됐나요? 팀장은 여전히 팀장이에요. 내일 아침 제출 마감은 여전히 내일 아침이에요. 코르티솔을 잠깐 마취시킨 것이지 없앤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뇌의 보상 회로가 점점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3만 원짜리 소품으로 충분했는데 나중에는 15만 원짜리 영양제, 그 다음엔 50만 원짜리 운동화, 그 이상. 마치 카페인 중독처럼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 vs 경험. 행복한 돈 쓰는 법이 따로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같은 30만 원이라도 어떻게 쓰면 행복이 더 오래 갈까요? 옵션 A, 30만 원짜리 브랜드 티셔츠. 옵션 B, 친구들과 당일치기 여행. 직관적으로는 A가 더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입을 때마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자 톰 길로비치의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압도적으로 B가 행복 지속 시간이 길었어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비교의 불가능성. 티셔츠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옆 사람이 더 좋은 브랜드를 입는 순간 내 티셔츠의 가치는 뇌 속에서 즉시 떨어져요. 소유물은 객관적으로 서열화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과 웃으며 먹었던 해산물 한 접시의 기억, 비 맞으면서 뛰어다녔던 그 황당한 하루의 기억, 이건 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내 것이고 오직 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시간이 지날수록 미화된다.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요. 닳고 유행이 지나고 고장납니다. 그런데 경험은 반대입니다. 기억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요. 그날의 고생스러웠던 부분은 희미해지고 웃겼던 순간들이 선명해집니다. 게다가 그 경험은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나는 작년에 혼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어 라는 말은 나는 작년에 패딩을 샀어 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경험한 것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경험에 관한 기억은 해마에서 처리되면서 감정적 가치가 함께 저장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서사, 셀프 내레이티브로 통합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험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운동화 한 켤레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는 드물죠. MBTI와 소비 심리. 당신이 지르는 이유가 성격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비하는 패턴, 알고 보면 성격 유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MBTI로 얘기해 볼까요? 학문책으로 완벽한 분류는 아니지만 이해를 위한 예시로만 봐주세요. 외향형 E vs 내향형 I. 외향형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부 자극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쇼핑, 파티, 사람 만나기. 그래서 충동 구매의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구매 후 후회도 비교적 빨리 털어내는 편이죠. 반면 내향형 분들은 스트레스를 내면에서 곱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충동 구매는 적을 수 있지만 한번 사면 그 구매가 맞는 선택이었는지 더 오래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형 F 대 사고형 T. 감정형 분들은 자존감이 상처받을 때 소비로 회복하려는 패턴이 강합니다. 팀장한테 무시당한 지수 씨처럼요. 이건 심리학에서 자기 위한 소비, self-comfort spending이라고 불러요. 반면 사고형 분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또 소비로 해소하는 이중 루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판단형 J vs 인식형 P. J형은 계획된 소비를 하는 편이지만 그 계획 안에서도 쾌락 적응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건 계획한 소비야 라는 합리화 때문에 도파민 효과가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P형은 충동 구매의 대표 주자입니다. 하지만 P형의 특성상 그 충동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후회가 적은 경우도 있어요. 소비 자체가 경험이 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어떤 성격 유형이든 쾌락 적응의 법칙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뇌의 화학 반응 앞에서 MBTI는 소용없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고 난 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디어 진짜 솔루션을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3단계 마음챙김 금융치료, 뇌를 다시 훈련하는 법.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이었는데요. 우리가 배운 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비로 행복해지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비 습관을 바꾸면 진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건 뇌과학에 기반한 3단계 실천 가이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예요. 1단계 결제 보류 48시간의 법칙. 지르고 싶은 게 생겼나요? 지금 당장 사지 마세요. 장바구니에만 담으세요. 그리고 딱 48시간만 기다려 보세요. 왜 48시간이냐면요. 도파민의 반감기, 생각보다 정말 짧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히 내려가요.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하고 나서 댓글로 가장 많이 받는 반응이 이거예요. 진짜로 이틀 뒤에 다시 봤더니 내가 이걸 왜 사려고 했지? 싶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충동구매 욕구의 70% 이상이 48시간 안에 자연 소멸됩니다. 뇌가 도파민에 취해 있는 동안은 판단력이 정상이 아닙니다. 48시간은 여러분의 뇌가 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가격 오늘까지예요. 같은 타이머 마케팅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확히 여러분의 도파민 타이밍을 노린 마케팅 기법이거든요. 진짜 좋은 물건이라면 48시간 뒤에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2단계 감정일기, 욕망의 민낯과 마주하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지르고 싶을 때 사기 전에 딱 한 문장만 써보세요. 지금 내가 이걸 왜 사고 싶지? 예를 들면요. 오늘 팀장한테 무시당해서 자존감이 박살났어. 이 시계를 사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이렇게 쓰고 나서 자기 글을 읽어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시계 한 개가 팀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쓰기 전에는 내가 마치 그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자기 욕망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뇌의 CEO예요. 감정적인 충동을 제어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도파민이 지배하는 변연계 감정뇌에서 전두엽, 이성뇌로 주도권이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이 한 문장이 그 스위치를 켜줍니다. 작은 노트 하나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냥 쓰세요. 저도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3단계 영원짜리 성취 보상 회로를 재훈련하기. 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쇼핑에서 얻으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감, 안도감, 자존감 회복. 그 감정들을 꼭 돈을 써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는 돈 쓰는 행위에만 반응하지 않아요. 성취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팔굽혀펴기 20대, 책 10페이지, 산책 15분,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집중해서 듣기. 이것들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감정 느껴보신 적 있나요? 쇼핑 후의 도파민처럼 강렬하지는 않아요. 대신 훨씬 오래 갑니다. 이 느낌의 정체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도파민의 날카로운 스파이크와 달리 은은하고 따뜻하게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을 줍니다. 불안을 줄이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패턴을 반복하면 뇌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고작 팔굽혀펴기로 뭐가 달라져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2주, 4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트레스 받을 때 손이 쇼핑 앱이 아니라 운동화로 먼저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의 힘이에요. 뇌는 반복에 의해 바뀝니다.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쇼핑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 패턴을 오래 반복해서 뇌에 새겨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새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심의 가치는 영수증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저 도파가 드린 이야기들 정리해 볼까요? 돈을 쓰면 잠깐 행복해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은 구조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쾌락 적응 때문에 그리고 그 짧은 행복을 위해 치르는 대가, 통장, 마이너스와 뇌의 보상회로 손상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돈을 쓰면 쓸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자극이 필요해지는 내성만사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돈 쓰지 말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험에 쓰세요. 사람에게 쓰세요. 성장에 쓰세요. 그 돈은 쾌락 적응의 법칙에서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망치는 대신 그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 한 문장이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훨씬 효율적으로 회복시켜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소비로 채우지 않는 사람이다. 파도가 와도 도망치지 않고 그 위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가치는 영수증에 있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에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게 여러분의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 퇴근길 습관적으로 쇼핑 앱을 켜는 대신 창밖 노을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 5분의 평온함이 오늘 여러분 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보상입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이 모두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 도파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연구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경험, 뭐든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파민 연구소의 도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파민 연구소, 뇌과학, 심리학, 당신의 일상.